론디포 파크의 마운드는 지금 막 끝난 도미니카 공화국과 베네수엘라의 혈투가 담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광판에 새겨진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그것은 도미니카의 은하리 군단 이 숙적을 격파하고 D조 1위로 8강에 안착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후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은 승리의 환호가 아닌 다음 대진표의 한 구석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생존자 대한민국과 거함 도미니카의 격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진보한 비유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이영이읍 WBC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치명적인 대진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전력만 놓고 본다면 이 경기는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가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라인업은 그야말로 MLB 올스타전의 재림입니다. 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이름만으로도 투수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수억 달러 연봉의 슈퍼스타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주축 투수들의 줄부상과 도쿄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 전문가들은 한국이 8강에 진출할 확률을 단 5% 미만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그 좁디 좁은 바늘구멍을 뚫고 한국은 기어코 마이애미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미 도미니카의 가벼운 산책 같은 승리를 예견하며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전력의 차이가 그라운드 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 야구의 기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거대한 반전서사의 동력이 됩니다. 침묵이 흐르던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한 낭자가 들어섭니다. 7형 영홈런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운 야구의 신, 알버트 푸올스 도미니카 감독입니다. 그는 승리에 취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얼음처럼 차갑고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몇 점 차 승리를 예상합니까? 산체스의 완봉승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푸올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현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축하의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대신 한국팀의 경기 데이터가 빼곡히 적힌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이 내뱉는 오만함은 우리 팀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푸올스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대팀을 예우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는 포식자의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700개의 홈런을 치며 수많은 투수들의 심리를 꿰뚫어 본 이 위대한 타자는 한국이라는 팀의 표면 아래 숨겨진 보이지 않은 무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가장 무서운 적으로 정의하며 언론이 쓴 압승의 시나리오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푸올스 감독은 기자회견장의 소란을 잠재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안타 개수나 구속 같은 숫자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한국 선수들의 눈빛과 심리적 상태였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가장 해독하기 힘든 영역인 생존자의 저주를 언급한 것이죠. 오늘 아침 한국이 8강에 올라온 것을 비웃는 수많은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진출 확률이 5%도 안 됐는데 수학적인 요행으로 올라왔다고 떠들더군요. 그들은 우리 팀이 한국을 가볍게 짓밟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푸올스는 엄숙하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치명적인 인지 오류입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해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팀들이 보통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 우승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스포츠라는 무대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이미 직접 넘어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쿄돔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선 한국 선수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천만 고국 국민들의 기대가 뿜어내던 그 모든 공포와 억압적인 중압감은 이미 도쿄에 모두 버려두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마이애미 구장의 하우스머니 HOUSE MONEYH 이러도 그만인 공짜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도박사의 심정으로 나섭니다. 두려움을 상실한 28명의 짐승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 같은 우승 후보들에게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이어지는 푸올스의 주장은 미국 전문가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신체적 조건과 구성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면서도 야구의 본질을 꿰뚫는 잔혹한 진리 하나를 던졌습니다. 야구는 역도 경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로스터를 보며 감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속 159km의 광속구를 던지는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있고
공을 야구장 밖으로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는 후안 소토와 타티스 주니어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남미 팀들에게 종종 결여되어 있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계산 능력과 전술적 지능, 즉 두뇌입니다. 포이스는 한국 야구가 가진 특유의 스몰볼 시스템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치명적인 코스로 공을 던질 줄 압니다. 유현진이나 노경은 같은 베테랑들은 자신들의 노련한 경험과 예리한 변화구를 이용해 열정에만 가득 찬 우리 젊은 타자들을 잠재우고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내일 한국이 보여줄 진짜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먼트, 정교한 베이스 러닝, 그리고 투수의 실투 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는 집요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근육이 아니라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견의 백미는 푸얼스가 특정 선수를 지목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쇼헤이 오타니나 에런 저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언급하는 대신 한국 대표팀 공격의 중심인 문보경을 향해 특별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인 푸얼스가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견장은 술렁했습니다. 한국팀에서 가장 두려운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보경입니다. 그는 현재 대회 타점 11개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0.533이라는 비현실적인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토월스는 치령 영웅러를 친 킬러의 눈으로 그의 기술을 해부했습니다. 저는 스탯만 보지 않습니다. 그가 타석에 서서 중심을 잡는 방식을 봅니다. 그는 상대 투수의 투구 템포에 절대 마이어들지 않습니다. 두 손을 쓰기 전에 먼저 두 눈으로 타격을 합니다. 공의 궤적을 읽어내는 능력과 실투를 응징하는 그의 침착함은 진정한 MLB 슈퍼스타의 클래스입니다. 우리 투수들이 단순히 빠른 공만 던진다면 문보경은 그 공을 정확히 받아쳐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를 무력화하려면 스트라이크 존의 1cm조차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는 실수에 대해 즉시 정수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환경에 대한 분석은 시네마틱한 묘사로 이어졌습니다. 푸얼스는 우리가 경기를 치를 론디포 파크의 물리적 특성이 도미니카에 불리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론디포 파크를 보십시오. 이곳은 외야가 매우 넓어 투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장입니다. 공기 저항이 커서 웬만한 타구는 단장 앞에서 잡힙니다. 순수한 힘만으로 이곳에서 홈런을 펑펑 차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푸얼스의 말대로 이곳은 미세한 점수 하나를 쥐어짜는 전술적인 야구를 위해 설계된 곳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 야구의 핵심 주특기이자 그들의 DNA 그 자체입니다. 우리 타자들이 담장을 넘기려 큰 스윙을 할 때 한국 선수들은 날카로운 라인 드라이브로 외야를 가를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우리 선수들이 지쳐갈 때 한국 선수들은 마치 체력의 한계를 모르는 기계처럼 그라운드를 휘저을 것입니다. 그는 경기장 울타리 밖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을 보기 위해 서 있던 교민들과 아이들의 모습까지 언급하며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묘한 긴장감을 묘사했습니다.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명예가 걸린 전쟁터가 될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푸얼스의 발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바로 기술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도미니카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한국 야구가 가진 지력의 미학을 설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야구를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야구는 체스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데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푸얼스는 과거 2006년, 2009년 WBC에서 한국이 보여준 끈질긴 승부 근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투수들이 시속 100마일을 던지는 동안 한국의 투수들은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예술을 합니다. 그것은 구속이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들은 타자가 가장 치기 싫어하는 코스를 알고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에 변화구를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한국 야구의 철학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다가는 그들의 정교한 덫에 걸려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푸얼스 감독은 자기 팀 선수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의 적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입니다. 그는 미국 언론들이 쏟아내는 압승 예고가 도미니카 선수들의 정신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웃으며 한국 투수들의 낮은 구속을 비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느린 공의 방망이가 헛돌 때 비로소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푸울스의 경고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도미니카가 가진 슈퍼스타 군단이라는 명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도쿄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죠. 연봉, 명성, 팬들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할 때 한국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우리를 사냥할 것입니다. 만약 내일 경기에서 우리가 단 1%라도 방심한다면 9회 종려벨이 울릴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쪽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푸올스의 회견이 끝나자마자 MLB 네트워크와 ESPN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설적인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푸올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알버트의 말은 100% 옳습니다. 론디포 파크의 습도와 바람은 장거리 타자들에게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이 스몰 볼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도미니카 투수들이 제구에 신경 쓰지 않고 힘으로만 승부하려 한다면 한국 타자들은 그 공을 가렵게 밀어쳐서 베이스를 꽉 채울 것입니다. DS 레티디의 켈 로젠탈 기자는 이를 심리전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평했습니다. 토일스는 한국을 찬양함으로써 자기 선수들의 오만함을 꺾었습니다. 동시에 한국팀에게는 우리가 너희를 이토록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제 이 경기를 단순한 강팀과 약팀의 대결이 아닌 전략과 정신력의 충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푸올스의 마지막 뒷모습에는 경외심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투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침 후위원장에서 얼음찜질을 하며 통증을 참아내는 한국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계약이나 돈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국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믿어준 국민들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푸올스는 이것을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어떤 슈퍼컴퓨터도 한 민족의 간절한 의지를 계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내일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의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승리 이상의 감동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애미의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이면 론디포 파크의 마운드 위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장 폴스조차 모를 꼴게 만든 한국 야구의 위대한 정신은 이미 승패를 떠나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미니카의 거대한 파워와 대한민국의 불굴의 투혼. 여러분은 내일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몽보경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마이애미의 밤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역사가 쓰여질 그 현장의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